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딸, 지은이가 죽은 지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 그 소녀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상자 안에서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비밀이 숨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강남의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반짝였다. 지은이의 빈 방이 집 안을 메우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매일같이 그날을 되새겼다. 지은이가 25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날. 경찰은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배신이 그녀를 밀어붙인 거였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소녀는 지은이의 절친 수연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판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삼촌. 지은이 언니.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곧 그녀는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울음으로. 나는 당황했다. 수연을 안으로 들여보내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여전히 상자를 놓지 않았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나는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더 세게 울었다. 10분, 20분. 그 울음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이의 사진이 걸린 벽이 마치 그녀의 영혼처럼 떨리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상자. 뭐야? 왜 가져온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겨뤄보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이 언니가 이걸 삼촌께 주라고 오하며 상자를 내밀었다. 내 손이 상자에 닿는 순간 수연의 울음이 멎었다. 그녀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지은이의 일기장과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오빠, 왜 날 버린 거야? 내가 약속한 미래는 다 거짓이었어. 그리고 그 이름, 민준. 민준. 지은이의 연인. 아니, 이제는 증오의 대상.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지은이가 죽은 건 자살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천천히 잔인하게 저지른 감정적 살인. 그 후로 내 삶은 변했다. 나는 평범한 중년 남자,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매일 출퇴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그저 그런 삶. 하지만 지은이의 죽음 이후 나는 변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수연은 그날 집을 나서며 말했다. 삼촌, 민준 오빠가 지은이 언니를 속였어요. 돈 때문에, 다른 여자 때문에.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나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글씨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다. 대학에서 만나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민준은 재벌 2세의 딸과 눈이 맞았다. 지은이는 그 사실을 알았고 민준은 그녀를 버렸다. 너는 가난하니까 나랑 안 맞아. 그 말 한마디가 지은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민준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녀를 더 깊이 파괴했다. 잊어버려. 내가 나한테 집착하는 거 싫어.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날 거야. 너는 그냥 친구로 남아. 그리고 지은이의 흐느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피가 끓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범죄였다. 수연에게 물었다.
왜 이제야 이걸 가져온 거야? 그녀는 울며 대답했다. 지은이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아빠가 알면 화낼 테니 숨겨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민준 오빠가 아직도 그 여자랑 잘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를 위해 나는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과시했다. 재벌 딸과의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디너. 그의 미소가 내 분노를 자극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법은 느렸다. 증거가 부족했다. 감정적 학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법이 안 된다면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민준의 회사를 찾았다. 그는 IT 스타트업 CEO였다. 지은이의 도움으로 성공한 놈, 그녀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준 덕에 나는 그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출입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계획이 싹 텄다. 공정한 복수.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지은이가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수연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도. 민준 오빠랑 잠깐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연도 배신자였나? 아니, 그녀는 울며 말했다. 지은이 언니를 위해 민준 오빠를 유혹해서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함께할 동지가 생겼다. 복수의 첫걸음은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민준의 일상을 파악했다. 그의 약점, 그의 비밀. 지은이의 일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민준은 도박을 좋아했다. 비밀리에. 그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나는 도박 사이트에 가입했다. 익명으로. 민준의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 MJ킹. 그의 자만심이 드러나는 이름. 민준의 도박 기록을 훑는 동안 내 마음은 지은이의 고통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일기, 오빠가 늦게 오면 항상 술 냄새가 났어. 돈을 잃었을 때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더 벌어오면 좋을 텐데라고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이는 민준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녀의 월급이 그의 빚을 메웠다. 나는 수연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위험해, 수연아, 내가 말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언니를 위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수연은 민준의 비서를 사칭해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피싱 메일로. 지은이가 가르쳐준 기술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이메일 속에서 민준의 더러운 면이 드러났다. 그는 재벌 딸 혜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이 그의 도박 빚을 알면 모든 게 물거품. 5억 원의 빚, 그게 그의 약점이었다. 나는 익명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도박 사이트에서 민준에게 대출을 제안하는 척 더 플레이하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는 물었다. 탐욕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편 내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 미경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지은이 일로 아직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밤에 그녀가 잠든 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민준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SNS, 그의 친구들. 혜진의 계정도 봤다. 그녀는 순진해 보였다. 민준 오빠, 영원히 함께해요. 그 글 아래 지은이의 유령이 웃는 듯 했다. 수연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삼촌, 민준 오빠가 오늘 밤 도박장에 가요. 따라오세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홍대 근처의 지하 클럽.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민준을 봤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카드를 뒤집으며 웃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자는 수연이 아니었다. 또 다른 여자. 민준 씨, 오늘 운 좋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의 목소리였다. 위장이었다. 나는 멀찍이서 지켜봤다. 민준은 돈을 잃기 시작했다. 수연이 일부러 그의 패를 읽어주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딜러와 공모했다. 지은이의 친구 네트워크. 복수의 그물이 짜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화를 내며 테이블을 쳤다. 젠장, 오늘 왜 이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나는 지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도 이렇게 무너졌을까? 클럽을 나온 민준은 비틀비틀 걸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골목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했다. 자기야, 오늘 좀 늦어. 미안.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달콤함 뒤에 숨긴 거짓. 나는 수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민준의 가방에서 지갑을 슬쩍 했다. 안에 든 카드, 그의 모든 것. 집에 돌아온 나는 그 카드를 복제했다. 은행 앱을 해킹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지은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녀의 노트북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해 민준의 계좌를 추적했다. 그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부분 도박으로. 하지만 일부는 혜진의 쇼핑에. 그는 그녀를 사치로 유혹했다. 미경이 깨어났다. 여보, 또 앉아.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지은이가 복수해주고 싶어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법으로 해결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법은 약해. 민주는 돈으로 빠져나갈 거야. 미경은 울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망가질 텐데. 그녀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내 비밀을 안다. 도박빚 5억. 혜진에게 말할까? 그는 당황했다. 답이 왔다. 누구세요? 돈이 필요해요.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공정한 게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수연과 만난 카페에서 그녀가 말했다. 삼촌, 민준 오빠가 혜진 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빚을 갚으려 해요. 그녀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지은이 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할 동지.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 그게 그녀를 더 괴롭혔다. 나는 민준의 회사를 조사했다. 그의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직전이었다. VC 미팅이 다음 주. 나는 그 투자자를 찾았다. 지은이의 대학 선배. 도와줄 수 있어. 내 부탁에 그는 동의했다. 지은이 일 들었어. 그 새끼 망하게 해줄게. 복수의 두 번째 단계. 투자 미팅 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민주는 슈트를 입고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선배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도박 기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했다. 미팅은 파국. 투자 철회.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수연에게 전화했다. 너 때문에. 왜 그랬어? 수연은 녹음했다. 오빠, 지은이 언니 생각해봐. 내가 그녀를 버린 대가야.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의 복수.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준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떠났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그의 SNS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절박한 포스트. 힘든 시기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 댓글, CEO님, 도박 소문이 그는 삭제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나는 미경과 대화했다. 이제 그만해. 지은이가 원할 리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지은이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딸아, 아빠가 잘못한 거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 아빠, 사랑해. 하지만 나 혼자 이겨내게.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자극했다. 아니, 더 깊이 밀어넣었다. 수연은 민준과 대면했다. 클럽에서. 오빠, 왜 지은이 언니를 그렇게 한 거야? 민준은 취해서 웃었다. 그냥 장난이었어. 혜진이가 진짜야. 그의 말에 수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칼을 꺼냈다. 아니,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삼촌, 저 죽이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복수는 우리를 변화시켰다. 혜진을 만났다. 익명으로. 카페에서. 그녀는 아름다웠다. 재벌의 공주. 민준 씨가. 이상해요. 갑자기 돈이 없대요. 나는 물었다. 민준이 당신을 사랑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 거예요. 나는 USB를 건넸다. 이걸 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의 녹음, 지은이와의 대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녀의 울음이 터졌다. 혜진은 민준을 버렸다. 결혼 취소. 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민준은 절망했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당신이야? 지은이 아버지, 어떻게 알았을까? 수연의 실수. 하지만 나는 인정했다. 맞아. 내 딸을 죽인 대가를 치러. 그는 빌었다. 미안해요. 돈 줄게요. 5억, 아니 10억. 나는 웃었다. 돈이 아니야. 고통이야. 그날 나는 지은이의 묘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서울 외곽묘지. 그녀의 무덤 앞에 앉아 울었다. 딸아, 아빠가 너무 멀리 갔어. 후회.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민준의 고통은 아직 부족했다. 수연과 미경이 나를 기다렸다. 이제 그만. 미경의 말에 수연은 동의했다. 언니도 원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 남았어. 그의 자존심, 민준의 가족.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인천의 집. 나는 그곳으로 갔다. 익명 편지. 당신 아들은 살인자입니다. 지은이를 죽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다.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찾았다. 죽게 해줘.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말했다. 지은이처럼 느껴봐. 천천히. 그는 울었다. 진심일까? 하지만 너무 늦었다. 복수의 절정. 그의 회사가 파산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그는 거리로 쫓겨났다. 서울의 추운 밤, 그는 한강 다리에서 서성였다. 나는 멀리서 봤다. 지은아, 봤어. 이게 내 복수야.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빈 껍데기. 민준의 몰락은 뉴스에 나왔다. 젊은 CEO, 도박으로 파산.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창백하고 지친.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미경은 이제 끝났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수연은 변했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삼촌, 저 죄책감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안타까웠다.
너는 피해자야. 하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했다. 민준 오빠를 유혹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심리상담소에 데려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걸었다. 혜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마워요. 당신 덕에 진실을 알았어요. 그녀는 해외로 떠났다. 재벌의 딸답게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는 노숙자가 됐다. 한강공원에서 그를 봤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그는 나를 알아봤다. 아저씨. 제발 용서해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지은이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약해. 그녀의 자책. 그게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공정했나? 민준의 눈빛에 지은이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나처럼 가족을 잃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쇼크로. 미경과 다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그녀의 외침. 이혼하자.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대가. 나의 모든 것.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미안해. 지은이를 위해.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홀로 남은 집이 지은이의 방. 나는 그곳에 누웠다.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딸아, 아빠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패배였다. 민준을 파괴했지만 나도 파괴됐다. 수연이 왔다. 삼촌, 민준 오빠가. 다시 도박해요. 그는 바닥을 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그의 약점, 그리고 강함.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일격. 그의 과거를 폭로. 언론의 제보. IT CEO의 숨겨진 도박 중독과 여자 문제. 기사가 터졌다. 민주는 추적당했다. 그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나는 그를 쫓았다. 기차에서 바다를 보며. 왜 여기까지? 내 물음에 그는 웃었다. 당신처럼. 사랑했으니까 지은이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 자신을. 하지만 이제 후회해.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그의 고백. 지은이를 버린 건 제 약함 때문이었어요. 혜진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의 눈물. 진심. 나는 칼을 느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죽일 수 없었다. 대신 살아. 이 고통을 안고 그게 최종 복수. 민준을 부산에서 보낸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었다. 미경의 편지. 생각할 시간 필요해. 나는 기다렸다. 매일 한강을 걸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산책로. 바람이 불 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수연은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삼촌, 감사해요. 이제 제 삶을 살게요.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 복수의 후유증. 밤에 잠 못 이루고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미경이 돌아왔다. 여보, 용서할게. 하지만 약속해. 더 이상 복수 안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상담을 받으며. 가족 재건. 하지만 지은이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민준의 소식. 그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도박 중독 치료. 그의 편지가 왔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통이 저를 살리게 했어요. 나는 찢었다. 감사. 그건 내 딸의 피였다. 새로운 위협. 민준의 친구가 나를 찾았다.
형님, 왜 민준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위협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내 친구가 내 딸을 죽였어. 그는 물러섰다. 복수의 여파. 나는 지은이의 추모식을 열었다. 친구들, 가족. 수연도 왔다. 언니,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 그날 나는 용서를 배웠다. 민준에게. 아직. 하지만 나 자신에게. 미경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여보, 사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복수 끝, 삶의 시작.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았다. 지은이의 장례식에. 갈 수 있을까요? 그의 부탁. 나는 허락했다. 묘지에서. 그는 꽃을 놓았다. 미안해, 지은아. 그의 눈물. 내 마음이 흔들렸다. 장례식 후 민준은 변했다.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우울증 환자 돕기.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그의 말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봤다. 그의 삶이 재건되는 걸? 미경과 나는 아이를 가졌다. 새 생명. 지은이의 동생. 이름은 지은이처럼 강하게. 미경의 말, 나는 웃었다. 복수의 상처가 아물었다. 수연은 결혼했다. 행복한 삶, 그녀의 청첩장에 삼촌 덕분에 라고 적혔다. 민준과 마지막 만남. 카페에서. 용서할 수 있나? 그의 물음. 나는 말했다. 지은이가 용서할 거야? 나도. 우리는 악수했다. 공정한 끝. 한강 다리에서 나는 지은이를 불렀다. 딸아, 아빠가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미소.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내 삶의 교훈. 배신의 대가는 크지만 용서는 더 크다. 에필로그. 수년 후 나는 책을 썼다. 딸의 상자.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독자들은 울었다. 현실적이에요. 한국의 겨울. 다시 한강. 나는 걸었다. 평화롭게.